네, 시장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네, 어느 쪽으로 오늘 마감까지 방향을 잡힐지 코스닥의 낙폭이 지금 저점이 나오긴 한 건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고 네, 시장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더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큰 그림 그리려면 미국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계속 빠질 건지 네, 대세 하락인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예, 일단 뭐 어제 빠진 부분, 우리 장중에는 사실 어제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미국 시장, 선물 시장이 빠지고 네. 우리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제 의문이 있었죠. 답답했잖아요. 예, 좀 답답했는데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시작하는 구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게 보니까 미국의 이제 대형 은행들, 5개 은행들이 뭐 3조 달러에 달하는 금액의 어떤 불법 거래에 가담했다. 이제 가담 그런 의심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의심 사항이 있다. 이제 그런 데 대한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 이제 은행주들이 다우 지수의 하락을 좀 주도를 했습니다. 금융주들이. 네. 그럼 다우 지수가 어제 이제 그러면서 나스닥보다 조금 더 나빴죠. 예. 네. 또 이제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추가 부양책이 이번에 긴지버그 갈등 때문에 네. 예, 또 이제 거기 맞물려 가지고 협상이 되기가 참 어렵게 됐다. 네, 네. 이러면서 이제 대선 전에 추가 부양책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더 강화되면서 지금 이것도 돌발 변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법관의 사망 예. 소식 때문에 어제 뭐 탄핵 소추 얘기도 예, 예. 나오고 지금 신경 쓸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추가 부양책을 논하기보다 대법관 재임명하는 거에 조금 더 정가의 관심을 예, 쏠릴 이제 거라고 그런 보세요. 부분도 있고 지금 대법관 건 네. 때문에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갈등이 더 심화가 첨예해질 것 되면서 같고. 그 추가 부양책 쪽에도 네. 이제 감정적인 어떤 부분들까지는 이제 섞일 수 들어가는 있어서요. 이제 그런 부양책이 좀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또 이제 그 탄핵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상당히 좀 중요한 단어 같아요. 이제 네, 어제 네.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기자가 이제 탄핵 가능하냐 물어보니까 맞아요. 그것도 우리의 옵션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네. 혹시라도 탄핵 뭐 대선 전에 또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트럼프는 이번 주에 뭐 빠르면은 지명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예, 그렇게 되면 뭐 이제 또 탄핵 정국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가뜩이나 지금 대선이 끝난 이후에 뭐 불법 선거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거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이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것들도 있고 또 어제 유럽 쪽에서는 또 이제 코로나가 상당히 좀 재팬데믹 상태로 간다. 영국은 또 뭐 셧다운을 다시 하겠다라는 이제 뭐 그런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토하겠다는 뭐 예. 그런 것도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어제 갑자기 다 같이 나타나면서 쏟아졌어요. 네. 미국 시장이 뭐 다우 같은 경우에는 3%가 넘게 빠졌죠. 네. 근데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다우 같은 경우에는 1%대로 또 올리긴 올렸어요. 1.8%대로.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장 막판에 어쨌든 대기 매수세는 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부분들은 추가 하락은 가능하지만 네. 내려오던 이제 가속도가 좀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가능하지만 낙폭은 이제부터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 네. 전망을 하겠고 낙폭이 좀 제한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좀 바닥 찾기 흐름을 좀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 이후에는 이제 반등이 나올 텐데 이제 반등이 나올 때쯤 되면은 예. 이제 대선 영향권으로 바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10월 달일 테니까 그렇죠. 그게 다음 달로 예.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네. 대선 영향권이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네. 뭐 아주 뭐 전고점까지 급속한 반등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는 네. 또 이제 뭐 혼조권의 양상을 좀 띄지 않을까. 대선 불확실성 이제 뭐 부각이 되고 뭐 뭐 지지율에 따라 가지고 네. 이제 이제 그 어떤 그 여론조사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종목별로 혼조권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 10월 달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흐름이 예. 나타날 것 같아요. 뭐 중반 특히 이때부터는. 그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초까지도 네. 지금 대선 불확실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일단 대선 그 투표인단 선거가 끝난다 할지라도 네. 그렇다 할지라도 불법 선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거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12월 달 초까지도 불확실성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차트로 본다면은 그 다우 같은 경우에는 1차 반등 목표를 28,500 정도 네. 뭐 기술적으로는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500 정도 차트가 잠깐 좀 볼까요? 차트 볼까요? 네, 차트 네. 예. 다우 같은 경우에는 28,500이면은 여기 어깨 부분이거든요. 네. 예, 어깨 부분이라서 이 정도 선까지의 반등은 일단 가능할 걸로 보이고 단지 이제 밑에서 기간 조정을 좀 한참 좀 거친 이후에. 거친 이후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1,500선이 또 어깨 부분이라서
이 정도 선까지의 반등 뭐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지금 해볼 수가 있고 네.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우리 시장도 오늘 이제 많이 빠지기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지금 그러면은 과연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들고 네. 와야 되느냐 걱정들이 팔자리인가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본인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르고 종목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네. 뭐 종목이 이제 중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면은 시장 반등이 안 나올 시장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은 팔기에는 좀 늦은 자리 같아요. 아. 예, 이미 이제 물려버린 자리 같기 때문에 예, 예. 여기서 우리 시장도 빠진다 할지라도 이제 뭐 얼마나 더 빠지겠느냐 하는 이제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서 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또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본다면은 어차피 추석 전에는 좀 소강 상태로 우리가 예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미리 좀 가격 조정이 좀 들어왔다. 예. 그러면 오히려 추석 우리 쉬는 동안에 미국 시장은 바닥 잡고 반등이 나올 여지가 크기 때문에 네. 우리는 추석 이후에는 오히려 좀 반등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늦었다라는 판단 지금 네. 팔기에는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에 대한 큰 기대는 조금 하지 않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대표적인 오늘도 섹터가 배터리 쪽이 되지 않을까요? 네, 머스크 CEO가 굉장히 많은 말들을 지금 하고 예. 있어요. 네. 일단 그 배터리데이 내일 새벽인데요. 우리 네. 시간으로 내일 5시 새벽 5시 반인데 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뭐가 나올까 굉장히 기대는 많았는데 네. 일단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생산 부분이에요. 뭐가 과연 그 배터리 자체 생산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근데 이제 네. 한다고 그랬어요. 예. 한다고 그랬고 대신 이제 나중에부터 시작이 될 거다. 2022년부터 시작될 거다. 뭐 이랬고 이제 기술 부분에 있어가지고 LFP 배터리 얘기를 계속했는데 네. 뭐 100만 마일 배터리 근데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될까에 대해서 뭐 전고체 배터리를 내놓을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도 과연 뭐가 나올까? 또 가격도 이제 $100 이하 이제 1kW당 1kW 이제 거기 이제 출력당 $100 이하까지 과연 가능할까?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요.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기술 부분. 저 네. 기술하고 가격이 두 개가 결합이 돼가지고 실제 네. 저런 배터리가 가능하다면은 하다면 이거는 굉장한 기술 혁신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이것을 테슬라가 자체 생산한다는 이슈에만 우리가 몰입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럼 네. 다른 데에는 이거는 좀 부정적인 거다 이렇게 봤지만 네. 지금은 오히려 이제 기술 혁신이 가속화된다. 다른 배터리 회사에도 자극이 될 거다. 네, 네. 그 배터리의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차세대 배터리로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빨라질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시각이 더 우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앨런 머스크가 계속 트윗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바쁘더라고요.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뭐 L-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예, 보니까 뭐 네. LG와 파나소닉, CATL의 배터리 셀 구매량을 늘릴 거다. 늘릴 거다.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더 사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기했어요. LG화학이 오히려 지금 LG화학 관련 그 업체들 네. 보게 되면 뭐 오늘 굉장히 시세들이 좋지 않습니까? 완전 뭐, 시장을 주도하고 예, 있어요. 이제 그런 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 네. 자기네들이 하겠다라고 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네. 또 이제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가 발표할 제품은 오는 2022년까지 대량 생산되지는 않을 거다. 굳이 왜 이 시점에 저런 말을 할까요? 지금 아직 배터리 시작도 안 했는데 김을 빠지는 거잖아요. 예, 네. 자기네들한테는 김 빠지는 거고 네. 혹시 뭐 LG화학 주식을 사놨는지 그런 추측도 저희가 해보게 됩니다, 진짜. 예, 뭐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 시장에서 제일 우려했던 부분은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음. 지나가 버리고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조금 주목하는데 왜 하필 2022년일까? 네, 내후년이잖아요. 그렇죠. 내후년이면 지금 리튬이온 전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사양길에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고체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시점이면 혹시 내일 전고체를 발표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그 상상을 좀 해보고요. 그럴 수 있겠는데요, 예, 정말 예. 전고체. 예,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네. 뭐 전기차 내놓으면서 전기차 시장을 키웠잖아요. 사실 테슬라가 바람을 한번 그건 일으켰듯이 맞죠. 네. 배터리 관련주에서도 한번 또 테슬라 어떤 혁신 바람이 좀 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가령 테슬라가 전고체를 내놓는다면은 전고체 쪽에 상당히 좀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나쁘게는 보지 않고 있고요. 네. 배터리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의 상향 편준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고요. LG화학에는 어쨌든 뭐 분명한 호재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실전 얘기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전문가님. 예.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3분기 이익 컨센이 올라가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IT 때문이다 이렇게 네, 해주셨잖아요. 예.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데요. 삼성전자는 크게 안 흔들리죠 지금. 네. 네, 보면 이제 이유가 지금 뭐 두 자릿수 영업이익 전망 이거 계속 들으셨을 겁니다. 10억 아니 10조, 11조 뭐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고요. 최고가 11조죠. 예, 7분기 만에 이제 두 자릿수 전망을 하고 있고 예. 스마트폰 굉장히 잘 팔립니다.
여기에 플러스해가지고 LG전자까지도 지금 이익이 지금 9천억까지 지금 나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휴대폰도 잘 받았더라고요. 예, 엘산자도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또 네. TV가 그렇게 잘 팔려요. 지금. TV, 프리미엄 TV. 직콕 때문에 강합니다. LG전자도. 굉장히 네. 강하고 SK하이닉스가 안 좋을 줄 알았더니 네. 메모리가 생각보다 좋다. 이것도 의외더라고요. 화웨이가 가져가는 바람에. 네. 근데 이제 4분기 때는 이제 조금 어쨌든 화웨이가 막혔으니까 네.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3분기까지는 일단 좋다. 그럼 올라오고 있고 네. SK하이닉스가 요즘에 EUV 투자 쪽에 또 집중을 하려고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부분도 부각이 될 시기가 올 것 같고요. 3분기는 일단 IT 쪽은 괜찮다 보이고요. 지금 메모리 4분기 우려감 때문에 소재주랑 장비주는 그렇게 그닥 썩 좋지 않거든요. 않지만 미리 선반영이 되고 있다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을 때 좀 잡아나가는 것도 이제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고 내년을 본다면은 뭐 충분히 지금 이제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5G도 3분기 때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5G요? 예. 그래서 3분기 때 실적 좋아질 5G도 좀 굉장히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밀릴까요, 요즘? 예, 그렇죠? 5G도 뭐 어제 보면은 뉴스 나온 거 보면 뭐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절반밖에 투자 안 안 했다 했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어쨌든 반도체 장비 소재 5G 이런 쪽들은 지금 빠질 때 제가 보기에는 잡아 나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결론은 또 반지의 전차로 내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큰 그림 마지막으로 그려주세요. 예, 앉은 김에 누워간다 이렇게 오늘 좀 잡았고요. 네. 뭐 이제 시장 뭐 여러 가지 악재도 있고 또 뭐 추석도 앞두고 있고 하면서 안 좋은데 이렇게 안 좋은 구간 저는 분명히 매수 기회로 보고 추석 이후에 반등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이 편안해지는 한마디 남겨주셨어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